그녀가 시장에서 식료품을 가지고 노인을 돕는 동안 직원 고용주 크루이가 그녀를 해고했지만 시장 주인이 나왔을 때 아무도 그 행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일에 시간을 쏟는 헌신적이고 근면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재고 직원으로서 그녀는 현재 시장 섬 중 한 곳에서 쌀을 리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이 일했던 인기 브랜드의 쌀을 재입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만든 슈퍼마켓의 일부였으며 여러 위치에 있는 전국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창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피곤함과 매일 일해야 하는 긴 시간에 대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요리학 학위를 지불하고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대 시간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선반에 앉아있던 그녀는 흰머리에 낡은 눈을 가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70대처럼 보였고 원하는 것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접힌 책 조각을 들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사고 싶은 상품 목록이 적힌 종이 항상 너무 다정하고 도움이 되는 소피아가 그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웃으며 주저없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제가 찾는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며 소피아에게 목록을 주고 나서 쇼핑하러 간 건 오랜만이라고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료품점을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확하게 그를 안내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녀가 특정 시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관찰한 남자는 그녀에게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행복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어떤 잘못도 부인하고 쇼핑을 할 때 그녀의 가게 주인 직업이 그녀의 지출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케이크를 즐길 고객을 유치할 작은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여주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꿈에서 그 남자는 자신을 아저씨와 앤더슨이라고 밝히고 열심히 들었고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자의 추진력에 감명을 받았고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일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야망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직접 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습니까? 그 노인이 그날 장을 보러 간 동기에 대한 주제는 쉽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실제로 설명했습니다. 이 일을 맡아주는 비서가 있는데 오늘은 비서가 쉬는 날이라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비서가 다른 주에서 온 아들이 오랫동안 연체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부드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눈이 밝아졌고 그를 위해 깜짝 선물을 계획하고 싶었습니다. 앤더슨 씨는 행복과 애정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가 이 독특한 행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게 친절한 아버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매우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건을 줍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매 순간이 그들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칙적인 일상을 깨뜨리고 그 겸손한 직장 생활에 전체 궤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어의 감독자 엘버트 엄숙한 표정의 중년 남자 앤디와 권위 있는 태도로 조용한 순간에 소녀가 노인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 그는 젊은 여자가 보충 임무를 완수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관리자 그녀의 역에 소피아가 없는지 의심스럽게 슈퍼마켓을 둘러보았고 그녀가 교대 근무 중에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와 나이든 남자가 선반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그 직원과 맞서기 위해 나갔습니다. 엘버트는 서둘러 불쾌한 어조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녀 소피아 갑작스런 감독관의 출연에 놀란 소녀는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했다. 나는 앤더슨 양의 식료품을 돕고 있다.
그는 내가 가진 물건을 찾고 있는 동안 불만으로 눈이 붉어졌다. 매니저가 그녀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요청한 재입고는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식료품 쇼핑을 돕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진실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앤더슨 씨를 진심으로 도와준 후 마무리하려고 했고 방문하는 아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는데 관리자가 갑자기 그녀를 방해하여 당신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소피아의 설명에 불만이 있었고 그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하고 가혹한 말을 한 후 더욱 단호하게 그녀를 자신의 의무 불복종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하려고 시도했지만 선생님 저는 이제 막 끝냈지만 무자비한 매니저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결점이나 우선순위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그녀의 부정적인 태도가 브랜드 이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물은 노인을 돕는 대가로 당신이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밥을 쌌는데 돈을 받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 그 노인이 끼어들려고 했고 선생님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도와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절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좋은 여자일 뿐 당신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의 변호에 응하여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십시오. 앨버트가 그녀가 나를 위해 일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피아는 상황에 겁에 질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앨버트 씨, 제발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앤더슨 씨가 노력한 전부라고 말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친절하게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감독관과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우월감으로 노인의 간청을 일축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망가진 노인일 뿐입니다. 불순종한 직원을 상대하는 방법이나 슈퍼마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돌아서서 소피아를 실직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우리는 꼬리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피아라면 직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나이든 남자가 아이디가 얼마나 슬픈지 깨달았을 때 이야기로 돌아가서 딸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놀랐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는 사과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그녀의 상사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괜찮다고 선언하고 다른 사람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동정심 때문에 일을 하다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소피아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을 덮고 있는 우울함을 잊기 위해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식 쇼핑을 마쳤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앤더슨 씨가 그 소녀에게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전화를 거는 것을 보면서 그가 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노인이 곧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의 아들인 앤더슨 씨에게 연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가 일하던 회사의 주인은 누군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쌀가방을 팔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가 울리기 전에 노인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안녕 제퍼슨 나예요. 앤더슨 젊은 여자는 노인의 권위에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마을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상사인 소피아는 그 노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쌀 브랜드의 주인인 앤더슨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소녀가 어떻게 그를 친절하고 도움적으로 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엘버트에 의해 어떻게 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포함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불의와 연민과 친절이 결합된 내러티브는 자신의 쌀 브랜드의 긍정적인 평판의 가치를 인식했으며 이 부당한 해고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퍼슨, 나는 이 문제를 즉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젊은 여자는 열심히 들었고 더욱 충격을 받았고, 나이 많은 남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쌀 가게 주인은 앤더슨 씨에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약속했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기분 좋은 반응을 얻은 후 하루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그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하고 정의를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소피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소피아는 그를 면밀히 지켜보며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브랜드 소유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에 대한 낙관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노인이 소피아에게 자신이 일했던 가게의 주인임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상사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그는 최근 인수한 머터드 슈퍼마켓 체인의 주식 95%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노령이 되자 소피아는 깜짝 놀랐고 이 충격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단골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실제로 그녀가 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위해 일했던 사업체의 소유자였습니다. 앤더슨 씨는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소피아는 갑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상사가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앤더슨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알버트는 자신의 행동이 좋은 쌀 회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앤더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가 자신들을 학대했고 지금에서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상사와 공개 토론을 한 후 지금에서야 보상을 구하고 있음을 지적함. 좋은 쌀주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 가치를 강조함. 정의에 대한 존중과 정직을 바탕으로 관리자는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소피아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상사인 제퍼슨이 식료품 주인의 사과를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할 귀중한 직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앤더슨 씨는 감독관의 가짜 사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의 다른 직원을 학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씨는 감독관에게 자신을 권력을 잘못 다룬 응석바지 개인이라고 부르고 인사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선언하면서 슈퍼마켓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감독관이 상급자에게 전화하라고 간청한 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피아가 미스 앤더슨의 식료품점에서 관리직을 제안한 것은 그녀의 가치와 도덕적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앤더슨 씨가 총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알버트의 죽음은 분명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이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기회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그날 밤 자신과 그의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소피아는 결국 앤더슨 씨의 가족과 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업무 외에 회사의 원칙 시드는 감독 기능을 통해 얻은 큰 수입을 활용하여 요리법을 공부했습니다. 소피아의 부당 해고에서 모범 직원으로의 여정은 감독자와 동료 모두로부터 존경을 얻었으며 그녀의 성취와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도움을 준 자비로운 노인. 운 좋게도 앤더슨 씨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카페의 첫 후원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운 좋게도 그녀는 앤더슨 씨의 아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은 중대한 변화를 겪은 후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피아의 인생에는 성공적인 사업이 포함됩니다.